네, 엄청 덥다가 그래도 비가 오니까 덜 더우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의 으라차차를 진행한 안진걸입니다. 국민TV가 있어가지고 전국의 을들이 희망을 느낍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가 꽉 차 있습니다. 뉴스들 보셨죠? 명절이 다가오면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우리 일하는 선생님들이 엄청 고생하시고 휴가도 못 쓰고 그래서 그분들 많이 오셨고요. 이분들하고 오늘 이야기 2시간 동안 해 나갈 건데요. 일단 덜 더우니까 좋긴 한데 국정원 사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이 우울하네요. 예.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시국을 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는 또 열심히 살면서 민주주의도 발전시키고 민생 문제도 해결하자. 그리고 노동자들도 고통받지 않는 그런 직장을 만들자. 이런 각오로 오늘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래 하나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디자인 만족, 품질 만족, 가격 만족까지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황토평상복 상하 세트가 단돈 12,0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하이퀄리티 에코 아웃도어 60여 종을 유통단계 축소로 폭스마켓에서 기존 가격보다 70에서 90%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왼손잡이 노래. 이 패닉 선생님들, 이적 선생님, 이분들이 이 왼손잡이를 세상에는 왼손잡이도 있다. 그러니까 소수자도 있는데 왜 무시하냐. 다양한 생각, 다양한 신체 조건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수 이적 선생님이 이적이 이게 본명이 아니거든요. 예명이잖아요. 저는 왜 이적으로 지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국정원이 판치는 문제에서 말을 할 수가 없죠. 세상이 좋아지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출연자들에게는 제가 좀 이따 끝나고 말씀해 드릴게요. 아이고, 청취자님들께도 제가 국정원 투쟁 승리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적인지 이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조아님께서 진걸님 상태가 좋지 않으시군요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지금 3, 4일 동안 감기 몸살로 엄청 시달리고 있거든요. 와, 자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오한이 들어가지고 파카를 입고 잠을 잤습니다. 이 한여름에. 근데 제가 그동안 이제 사람들 잘못한 거, 우리 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벌을 받았고, 특히 우리 청취자들이 좋아하시는 재윤경 대표님 말을 끄는 거에 대한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약을 먹었더니 좀 괜찮습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지만, 오늘 저는 여기 출연하신 분들하고 끝나고 술을 먹기로 했습니다. 왜?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레미제라블, 아주 비참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 사연 충분히 쏟아낸 다음에 제가 소주를 한잔 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마트라는 회사가 직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괴롭히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불법을 해가지고 큰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 그것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식으로 노동조합이 생기게 됐는데 이마트 노동조합의 전수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마트 노조위원장 정수찬입니다. 예, 우리 이 위원장님이랑 같이 노조를 만드신 김성훈 교육선전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마트 교육선전부장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건 저도 처음인데, 항상 그 마트에 가면 제복 유니폼 입고 계신 분들, 그래서 주로 여사님들을 남성 직원분들이 이렇게 좀 지휘하는 듯한 뭔가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두 분도 원래 그런 역할을 하셨던 거죠. 예, 그런 역할. 직원 노동자로서. 예, 예. 예. 여사님들을 예, 관리하고 관리하고 지휘하시는. 하는데, 예, 예. 그런, 예. 별로 좀 표현은 좀 그렇네요. 관리자라고.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손님으로 가끔 보기에도 대부분 여사님들의 남성 직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무전기 꽂고 뭐 여사님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러면 얼른 달려와가지고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 봐주고 그런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예, 지금까지는. 뭐 좋게 봐주시면 뭐 다행인데.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그쵸. 근데 문제가 엄청 많아서 투쟁을 하시게 된 거였죠. 자, 이마트 노조 두 분 오셨고요. 이마트랑 함께 우리 대형마트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홈플러스 노조의 안중현 쟁의국장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홈플러스 노동조합의 쟁의국장 안중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우리 홈플러스 노조도 올해 3월 달에 정말 기나긴 투쟁과 숨죽임을 뚫고 정말 우리도 이제 노동자로서 자주적이고 또 제대로 살아보자 핍박받지 않고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해고를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놈들 맨날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그게 문제 제기하면 자르고 제발 그런 역사는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정난 해고조합원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홈플러스 강릉점 첫 1호 해고자 신정란입니다. 아, 1호. 지금 강릉점에서 1호인가요? 아니면 홈플러스 역사상 1호인가요? 홈플러스 역사상 담당 직원은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뭐 합법 불법 이런 경계에서 막 자르고 그만두게 하는 건 종종 있었는데 직원 선생님을 정식으로 그럼 신정란 선생님이 이제 흔들 말하는 정규직 직원이었어요? 비정규직 직원? 비정규직. 아, 비정규직 직원인데 무기계약직으로 됐었었죠. 네네. 그러니까 계속 다니시는데 이건 명백하게 이제 중도 해고네요. 네. 그럼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셨고요? 예. 지금 소송 중이신가요? 예, 소송 중이고 9월 한 20일 경에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아, 예. 우리가 진노위라고 부르는 네. 지방노동위원회 반드시 복직 판정을 받기를. 우리 국민TV 오늘 잘해가지고 신정난 해고조합원을 다시 직장으로 돌려보내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건 너무 죄송하지만 아무튼 을들을 그리고 이 땅에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우리들의 그 의리의 마음 그 애정의 마음으로 오늘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마트 정말 그 뉴스에 보면 정말 살벌한 일이 있었잖아요. 무시무시했잖아요. 저도 그 성수동 이마트에서 제가 옛날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아무튼 이마트 공대위 참여연대 제가 일하는 참여연대라는 NGO도 이마트 공대위여서 우리 김남희 변호사 그러니까 뭐 고발장도 쓰고 막 같이 열심히 한 거 봤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보니까 저랑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과 관련된 것들 뭐 의무휴업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반값 등록금 벌다가 알바다 숨진 그 시립대 고항승 원하구에 대해서 그 노동부한테 자문 구한 거 나오잖아요. 뭐 세 번 거절하고 네 번째 마지못해 뭐 들어줘서 대충 장례 치르고 끝내라. 이게 노동부 직원이 그런 자문을 해준 아주 나쁜 놈이던데. 그래서 저희가 진짜 기억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입사하신 지 얼마 된 거죠, 이마트? 입사는 최초는 2000년도에 그 월마트로 입사를 했습니다. 아, 2000년도에 월마트. 예, 월마트로 입사를 했다가 예. 그 월마트가 철수하면서 이제 신세계 이마트로 2006년도에 그 전환이 됐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같이 넘어온 거죠, 이마트 쪽으로. 와, 그럼 우리나라 대형마트 신생 초창기부터 마트 관련 일을 하셨네요? 뭐 그 정도 된 거죠. 예. 저 월마트가 세계적인 제국을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참패하고 나간 것이 큰 화제가 됐었죠. 예.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찌됐건 뭐 국내에서 좀 예. 그 국내 실정에 맞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본인들은 자기네들 그 룰 원래 잘 되던 그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자기네 그 룰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실패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아, 그럼 나중에 월마트가 왜 실패했고 미국에서 월마트를 어떻게 운영하는데 한국 마트의 실정은 어떤지. 네. 그게 똑같이 한국의 이마트가 중국에 갔는데 한국식으로 했는데 잘 안 됐다면서요. 예, 그런 거죠. 그게 사람들이 물건을 고르고 소비하는 습관이 달라가지고 네. 벌어진 현상이었는데 좀 이따 위원장님께서 덤으로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그 차이는 좀 이따 좀 쉬어가는 시간 때 지금은 우리 분노하고 투쟁하는 시즌이니까 여쭤보더라고요. 도대체 그러면 2006년부터 노조 활동은 그러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그 노조는 2012년도 이제 초반부터 노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예.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랑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2012년도 10월 26일 날 이제 노조를 설립 예정일을 잡아놓고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이제 서울 서비스 연맹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회의하고 설립 준비를 시작한 거죠. 네. 그 설립 준비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설립을 10월 26일 날 예정했는데 10월 초에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부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모 이마트 직원이 노조를 설립하고 싶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건 뭐 전국적으로 뭐 조직이 좀 더 확대되면 뭐 좋으니까. 2012년 10월인 거죠. 작년 그쵸? 10월. 작년 10월이죠. 비교적 아주 가까운, 가까운 시기입니다. 시기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저희 그 서비스 연맹에서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는 어찌됐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부산 울산 연맹에서 이 사람의 신분이 좀 확인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순수하게 그 노조 설립일이랑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다 설명을 해줬죠, 회의 시간에. 직원인지는 확인해봤어요? 예, 직원인 건 직원은 확인했어요. 맞았고? 네, 직원인지 확인해보고. 그래서. 뭔가 드라마틱한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이제 선량한 미소를 지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의지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제 뭔가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이제 노동해방 민중승리의 길로 가야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회의를 끝내고. 술자리를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약간 뭔가 이상하다라는. 속았다, 당했다. 당했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네. 뭔가 좀 이상한 친구네? 약간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친구네? 이제 그 정도였어요. 예. 그 정도였는데, 저희가 뭐 어찌됐건 10월 26일이라는 거는 연맹이랑 저희 노조 준비하던 사람들밖에 몰랐었는데 바로 이제 설립하기 전주에 저희 회계감사가 갑자기 해고가 돼요. 우리 조합원 한 분이 예, 저희 같이 이제 준비하던 설립 신고 바로 전주 그리고 이제 회계감사로 내정해 놓은 네, 그렇죠. 내정해 놓은 예. 저희 그 친구가 그 고기를 사갔는데, 예. 고기를 이제 정액으로 사간 거예요. 정액으로 사갔는데, 그런 거는 이제 기존에 원래 마트에서는 좀 있었던 일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갔는데, 그거를 조사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빨랐어요. 3일 만에, 불러서 조사하고 나서 3일 만에 바로 해고 조치를 한 거예요. 해고 조치를 그 친구를 하고 나서 3일 만에 제가 동인천점에서 근무를 했는데, 전라도 동광주점으로 이제 발령을 냈습니다. 우리 이 원장님. 네, 저는. 잠깐만, 그러니까 동인천에서 동광주면. 네. 원래 집도 인천 쪽이시 집도 인천이죠. 이제 평생을 인천에 살았는데. 근데 갑자기 연고도 없는 광주로. 네, 연고도 없는 광주로. 그래서, 나를 왜 연고도 없는 광주로 보내냐. 빛골 광주에서 예. 민주주의를 배구하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좋은 뜻이었으면 좋겠는데. 보낼게. 예, 보내서, 왜 보내냐 물어봤더니, 예. 당신이 거기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노조 설립일을 알고, 그래서 알고 저희를 이제 노조를 초반에 와해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동광주로 내려갔는데, 예. 동광주에 내려가서 제가 그 첫날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이마트 전사원들 대상으로 해서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사내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사내 메일에는 이런 발령이 이건 좀 부당한 발령이 아니냐라는 이제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냈더니 보낸 지 한 30분도 채 안 돼가지고 직원들이 막 모이는 겁니다. 저한테.
그 동광주의 직원들이. 예, 동광주 직원뿐이 아니라 이제 그 주변 점포에 있는 직원들까지 모여서 저를 이제 사무실로 가둬놨죠. 그러니까 이제 친분도 없고 그러니까. 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6명에서 저를 가둬두고 그 사무실에 있는 나머지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그때부터 이제 저에 대한 이제 폭행, 폭언, 협박. 그게 한 1시간 가량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 광주의 이마트 노동자들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그분들은 어차피 이제 뭐 예전에 문건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 회사가 말하는 그 가족 사원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우리가 이제 반독재 민주주의를 넘어서 자본 독재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광주라는 지역이 진보 지역이어도 거기서는 똑같이 그런 행태를 하는 그런 사람이 일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교육부장님 그 위원장님이 잠깐 가족사원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이마트가 이제 노무관리 지침으로 해서 2010년도부터 해서 복수노조 대응 방안으로 나왔던 그 문건 중에 보면 그 직원들을 문제사원, 문제사원, 관심사원, 그렇죠. 가족사원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집중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족사원이라는 것은 회사의 가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그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앞세워서 앞잡이처럼 이용을 했던 겁니다. 회사 임원들하고 가족이라는 뜻이 아니면 회사의 충성도가 높은 가족이라는 뜻이죠. 회사의 충성도가 높은 가족들을 육성을 했고 그 직원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이제 그 직원들에 대해서 뒷조사나 아니면 성향 분석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해왔던 겁니다. 근데 관심사원은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뭔가 좀 저항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제사원들은 이제 전수천 위원장님이나 회계감사나 전차위원회나 우리 김성훈 부장님처럼 이미 삐딱하게 돼서 아주 빨갱이 같이 다니는 사원들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집중관리 사원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집중관리 사원으로 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 그럼 위원장님이 이제 동강주로 그러니까 청취자 여기서 궁금할 게 그럼 아까쯤에 부산에서 만난 그 사람이 그 사람. 회사의 가족 사원이었던 거죠. 가족 사원이었고 프락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뿌락지. 뭔가 저희가 노조에 할 것처럼 해놓고 다 물어본 다음에 회사에 다 일러 바친 거죠. 저희가 느낌적으로는 이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노조가 설립되기 직전에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야, 이제 급박하게 됐으니 빨리 같이 하자. 빨리 설립을 해야겠다. 설립을 좀 당겨서 해야겠다 했더니 이제 전화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 이후에. 연락이 끊어져서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1월 달에 이제 이마트 사태가 터지고 나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찰 조사에서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수사관께서 혹시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냐. 저희가 노조 설립일이 10월 26일이었잖아요. 10월 26일. 10월 26일 날 신세계 이마트를 퇴사를 하고 신세계 계열사를 옮겨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임원으로 승진해서? 임원으로 승진했는지 그런 건 잘 안 물어봤는데. 뭔가 굉장히 좋은. 그룹 계열사로 옮겨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큰 건 하나 회사에 기여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준 모양이에요. 아직도 다니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노조 설립일이 해필이면 11.6. 10월 26일.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뭔가 역사적 의미를 담았던 거 아닌가요? 그거는 문제 사원들께서. 그러게요. 지금부터라도 담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을 거.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아까 전에 그러면 우리 회계감사님께서 고기를 정액으로 사갔는데 잘라버렸다. 뭐죠 그게? 고기를 이제 아침에 주문을 한 거예요. 원래 그때가 명절이었잖아요. 추석 명절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퇴근할 때 손님들 많은데 사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침에 직원한테 축산 직원한테 나 고기 LA 갈비 좀 사갈 테니까 준비해달라. 그래서 그 친구가 갔는데 그 직원이 같이 일하다 보니까 조금 더 준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죠. 조금, 같은 직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준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받아보고 이거 싫다. 가져가기 싫다. 그런데 왜 이러세요?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걸 놔두고 오자니 어쩔 수 없고 해서 깨름직하지만 갖고 나왔습니다. 갖고 나와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회사가 그렇게 알 수는 사실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을 하긴 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회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그 계산을 했던 거를 어떤 방법으로 이제 알았는지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CCTV까지. 그 친구에 대한 그 추적을 했군요. 추적을 했으니까. 그럼 그 얹어주고 그분도 혹시 회사 측 가족 사원? 가족 자원은 아니고 그 친구하고 이제 녹취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고를 당하고 나서 녹취를 해서 야 그거 네가 싸준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달라고 한 적도 아니고 그 친구가 녹취할 때 다 얘기했습니다. 미안해 형님 뭐 제가 이렇게 동생인데 미안해 동생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데 미안하게 됐어.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됐네? 근데 그 진호이에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진술서를 써놓은 걸 보면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씁니다. 그 녹취록이랑 저희 전화통화 녹취록이랑. 그분도 보니까 이제 가족 사원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회사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쓴 내용으로 그냥 자기는 이 사람이 강제로 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준 거다. 야. 그러니까 원래는 퇴사한 다음에 손님들하고 똑같이 가서 사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미리 찜해 놓으면 일종의 사교 위반 같은 거 미리 찜해놓고 조금 더 이제 얹었다. 규정 위반이 일종의. 근데 손님들이 와도 저희들이 조금씩 더 주는 건 보통 회사에서는 이제 그 정도는 뭐 주의 정도죠, 주의 정도. 그렇죠. 뭐 잘한 일은 아니고 뭐 인정이 끌려서 그런 모양인데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야, 손님들은 다 기다려서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되겠냐. 그렇죠. 저희도 이제 징계의 수준이 해고 수준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뭐 일반 아무리 보수적인 법조인도 해고는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 제가 목격했던 교육부장님. 모 점포의 점장님은 명절 때 축산 쪽 그 매니저한테 미리 자기 거 맞춰달라고도 했어요. 저도 그 분명히 목격을 했었고. 그런 건 비일비재하죠. 그런 건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비일비재하면서 꼭 낮은 사람들이 조금 하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해고시키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표적으로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정도까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마트 일부. 청취자들 흥미진진합니다. 이마트 진짜 뭐 나중 이마트는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마트는 직원들을 어떻게 괴롭혔는가.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막 살벌하고 노동부 직원들 막 매수하고 막 그러면서. 자, 어때 우리 홈플러스 두 분 이마트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보다 더 심하다 막 그런 눈치였는데 우리 신정남 선생님 어쩌다가 해고를 당하신 거예요? 일단 노조가 3월달에 생겼잖아요. 예. 노조가 3월 달에 이제 생기고요. 저희가 강릉 지부가 5월 달에 지부를 설립을 했어요. 이제 그 4월 달 경에 그 상급자인 선임이 수개월 전에 이제 행사가 끝난 사은품이 있어요. 그 사은품을 다른 직원한테 가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다시 한번 되물었어요. 정말 가져가도 되냐고. 또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다 있는 자리에서 정말 가져가도 되니까 눈치껏 알아서 잘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날 허락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오늘 가져갑니다 하고 허락을 받고 고객센터 CCTV 있는 곳에서 끝나고 가져갔어요. 이제 그래 가져가고 그 다음 날에 그 같이 가져갔던 직원한테 그 선임자가 사은품 가져갔냐고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갔으니까 가져갔다고 했는데 그 말 끝나고 며칠 안 돼서 이제 2주일 가량을 CCTV를 보안실에서 CCTV를 일주일 가량을 계속 반복해서 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꼬투리 하나 잡고 상벌위원회가 열리고 일사천리로 이제 해고. 그러니까 몇 명이 지금 3명이 해고가 됐어요. 그거 받아가 사은품 그러니까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가져가겠습니다. 몇 달 지난 거 남아있던 거 줘서 몇 번을 물었더니 그러라 그래서 3번씩이나 되물어서. 그러면 우리 신정난 선생님이랑 같이 해고되신 두 분도 신정선은 같은 조합원? 네, 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3명한테만 미끼로 준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우리나라 마트들 대형 마트들 정말 이럽니까? 우리 전수찬 위원님 이 아이 들으니까 어때요? 뭐 이마트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똑같이 저희 뭐 함정을 파고 함정 파고 한 거죠. 고기 조금 얹어준 다음에 그거에서 CCTV 찍어놓고 그런 거죠. 야 정말 이마트는 직원들 완전히 이렇게도 하고 뭐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수준이었는데 이 원장님 뭐 거의 미행 뭐 이런 것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거는 이제 저를 미행을 했더라고요. 오랫동안 미행을 하고 그 이마트에서 유출된 자료를 보면은 하여튼 2011년도 자료인데 거기에 이제 2010년도 매달 버전이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해라.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정한 문제 사원을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사진을
찍어놓고 무슨 조직폭력배 조직도처럼 이제 전수찬과 친한 인력, 누구와 친한 인력 해서 그렇죠. 예. 그분들을 이제 조직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누구랑 만나고 있고 누구랑 사귀고 있다. 예, 그게 언론에서 제가 봤어요. 집회에서 기억이 나서.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 김성훈 교육부장님은 전수찬 계열로 분류되어 있던가요, 당시에? 그 당시에는 아니었고요. 그냥. 그때는 이제 아직 포섭이 안 돼 있는. 예, 그렇죠. 이제 문제사원으로 따로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따로. 예를 들면 대학 학생회 활동을 했다 온 놈들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회사에 평소에 불만이 많은. 그렇죠. 회사에 이제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소원수리서 같은 거 군대 때 자꾸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뭔가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면 이제 문제사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러니까 문제사원 리스트가 몇 개가 있었던 거네요. 예, 있었습니다. 전수참 계열, 김성훈 계열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거예요. 참 지독하네요, 지독해. 이게 그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지금 김성훈 부장님 보여주시는데 우리 김성훈 계열은 몇 명으로 나와 있었어요? 저는 계열이 여기 없고요. 네. 여기 저희 지금 현재 김주홍 부위원장님의 그 계열에 제가 여기 이렇게 우리 부장님은 그러니까 조금 약간 리더급은 또 따로 올려놓고 그들과 친한 문제 사원은 따로 이렇게 묶어놓군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근무를 2008년 이후에 해본 적이 없어요. 2008년 이후에 제가 점포를 광주 쪽으로 옮기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연락 한 번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위원장님의 그 라인이라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단지 이유는 그 부위원장님하고 한때 같은 점포에 일을 했다. 그리고 평상시에 나름대로 좀 문제 제기나 아니면 좀 불만들 좀 속에 담고 있지는 못해서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돌직구 좀 날 몇 번 돌직구 바로 그냥 문제 사원으로 이렇게 딱 해서 조직도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수찬 위원장하고 김성훈 부장님은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이른바 들어가신 거죠? 위원장 올마트 때. 저도. 김성훈 부장님은 언제? 올마트 때 아니면 이마트? 저도 올마트 때. 다 올마트 시절에. 김성훈 부장님 올마트 언제부터? 2002년. 그러니까 우리 전수찬 위원장 2000년이니까 회사로는 선배네요. 그렇죠? 야, 2002년.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김성훈 부장님은? 저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과일, 야채 이런 거 좀 장사 좀 하다가요. 원래 물류유통 쪽 물류유통 쪽 회사 쪽에 있다가 그리고 잠깐 그만두고 시민단체에서 잠깐 있다가 문제사원 맞네, 문제사원. 와서 월마트로 입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집도 광주고 빅골. 아닙니다. 아니었나요? 목포입니다. 목포였나? 더 민주주의 전통이 있어요. 목포셨군요. 예. 이마트는 정말 드라마틱한데, 우리 그래서 신년쌤 그렇게 세 분이 다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서 진호위에 있고, 지금 현재 노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있는 거는 강릉이니까 주로는 강릉에 계시겠네요? 네네. 오늘은 우리 국민TV 방송 때문에 올라오시는 건가요? 네, 서울 상경했습니다. 와, 이 전형적인 강원도 사투리. 약간의 이북말씨도 섞여있는. 아닌데, 오늘 서울말 쓰려고 엄청 연습했는데. 그러니까 청취자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해고돼가지고 지금 급여도 그럼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분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급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우리 어떻게 노동조합에서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돼갖고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예, 조합에서 급여를 3개월치 평상임금 해가지고 지금 2달째 지금 받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이래서 맞습니다. 이래서 우리 헌법에 노동조합을 만들어라고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단결하고 교섭하고 단체 행동해라고 이렇게 우리 헌법에 노동상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부당한 일이 있으면 노조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고. 자, 쟁희 국장님. 예. 지금 3월달에 아직까지 한 번도 쟁의를 안 했으니까 쟁희 국장님은 그 쟁희 국장님으로서의 직무를 달라면 언젠가 파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은 파업할 상황은 아니고 이제 회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해고 조합은 복직시키고 그다음에 추석 명절 때 불법행위 하지 마라고 얼마 전에 그 한겨레 신문 사회면이랑 포털에 엄청 크게 났어요. 예, 봤습니다. 홈플러스 직원들이 이색적으로 자기 회사
보통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의 불법을 감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노동자가 그런 일을 하긴 하지만 감시단까지 공개적으로 꾸리는 일은 이례적인데 예. 영등포 홈플러스 본점 앞에서 홈플러스 불법 감시단 발족식을 한 20명이 참여해서 하셨었죠. 예, 했습니다. 주변에 경찰이 한 5-6명 있었고 그렇죠. 홈플러스 문 열어갖고 시민들 몇 명 왔다 갔다 했었고 예. 그때 홈플러스의 불법 행위로 노동자들을 짓누르는 퍼포먼스를 하셨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잘할까요? 그 자리에 오셨잖아요. 아, 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죠. 예, 청취자 여러분, 제가 그날 가서 우리 유통재벌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는 온갖 불법 행위를, 그다음에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게는 온갖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맞지 않다라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기업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연대하겠다고 말씀하고 왔는데 지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반향이 있었죠. 그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예, 그렇죠. 조합원들이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잘한다고 격려를 해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감시를 해주면 예. 사실 자기들도 편해지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 홈플러스, 이마트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 홈플러스는 이마트처럼 저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막 때리고 이러진 않았지만, 이제 14년 동안 이제 그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까, 너무 불법적인 일들이 그냥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저희가 감시단을 한 것도 이제 워낙 관행적으로 이제 불법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만들이 엄청 많고, 이제 이게 불법인지 알면서도 사실 이제 이야기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추석 불법 감시단 이제 발족하고 나서부터 이제 매장에서 이제 그런 불법들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좀 그 많이 회사가 듣고 얼마 있습니다. 전에는 교섭도 하자 그랬다면서요. 예. 그래서 고칠 건 고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역시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뭉쳐서 그러니까 예. 당연히 뭘 고쳐야 되냐 묻기 전에 법만 그렇죠. 지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대충 언론도 보고 그랬는데 휴일을 못 쉬게 한다면서요. 예, 휴일날 이제 나와가지고 일해라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고, 예. 연장을 하고, 이제 연장 수당 안 달아준다든지. 그러니까 연장 근무를 사실은 주 12시간만 예, 하게 예. 되어 있는데 그 이상에도 수당을 안 준다면서요. 예, 그 이상 해도 이제 애초에 근로 시간을 이제 입력하는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12시간이 넘어가면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안 주죠. 야, 이 전산 조작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입력을 못하게 그렇죠. 사실은 2주에 한 30시간을 더 했는데 12주만 입력하게 해서 12주까지만 주고 18주를 안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것은 강제 노동을 우리는 일단 강제 노동이 금지되어 있는 것의 문제를 떠나서 18시에 노동을 안 줬으니까 갈치잖아요, 갈치. 그렇죠. 횡령이고. 네, 맞습니다. 그럼 고발해야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민변하고 자매들 고발한다고 그랬더니 지금 협상지니까 잠시 지켜봐달라? 네, 알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게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할 때 인사하고 아침에 출근해보니까 그 동료가 아직도 있었다면서요. 네, 일하고 그럼 있다가. 그분은 날을 새고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추석이나 명절 이럴 때 바쁠 때가 되면은 밤새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최장 몇 시간 했냐 이런 기록을 막 서로 이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협력업체고 입점업체고 가리지 않고 상품권이나 선물 세트를 막 강매도 한다면서요. 예. 이거는 네, 이제 신장에서 할당을 하던가요? 심지어 할당도 했나요? 예. 아예 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상품과 같은 경우는 기본 한 사람당 20만 원씩 사라. 그 세트 같은 직원들한테. 예, 명절 때 세트 상품 아니, 같은 우리 비정규직 사원들이 돈이 얼마였다고 20만 원어치나 삽니까? 기본이 20만 원이니까 그 이상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쁘다. 그다음에 선물 세트도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살 건지 인쇄를 해가지고 딱딱 집어서 50만 원 선이면 50만 원 선 딱 맞추게끔. 선물 세트를 50만 원 선을 사라. 뭐뭐뭐 사라. 그래서 이제 그걸 회사가 샀으면 다량 구매했는데 조금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오히려 그렇게 구매를 사라고 하고 하는구나. 영수증까지 이제 검사를 맡아야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건 다 불법행위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규모 유통업 공정화라는 법률에서도 위반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공정거래법에도 보면 의무에 없는 행위 못하게 돼 있고 그런데 그쵸? 예.
그러니까 아직 고발은 안 한 거고 문제 제기만 일단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실은 일했는데 임금 안 준 거나 이렇게 강매한 건 사실 전부 다 어떻게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변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합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연장 수당을 이제 미지급 연장 수당을 달라 하는 이제 소송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대표로 이제 회계감사님이랑 사무국장님이 이제 한 노조 건설하기 몇 달 전부터 이제 어플로 이제 퇴근 시간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야, 홈플러스 재밌네요. 아무튼 지금은 노조원들이 많이 늘어나셨다면서요?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잘 역시 뭉쳐서 부당한 일 당하지 않는. 어때 이 원장님, 부장님, 어때 홈플러스에서 이런 벌어니 이마트도 비슷하죠? 강제 노동이나 초과 노동이라든지 급여 어떤가요? 이런 거 비슷하다고 듣긴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홈플러스가 저희 노조 설립 과정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홈플러스 위원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근로조건은 홈플러스가 정말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마트 3사 할 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렇게 3개 있는데 그러니까 GS까지 하면 4개 있다고 치면 그중 각각 나쁜 짓 하는 특징이 조금씩 다르네요. 그렇죠. 이마트는 삼성 계열사로서 노조를 못 만들게 하기 위한 정말 너무나 정신병적 집착 같은 걸 좀 한 거고. 그다음 홈플러스는 그냥 나쁜 놈들이죠. 노조를 만드는 것을 이번에 노조 못 만들게 한 공장은 없었나요? 예, 크게, 그런 건 못 봤고요. 저희도 이제 너무 좀 살짝 일사천리로 돼가지고. 그게 아마 홈플러스가 이제 우리 청취자들도 아시겠지만, 테스코, 영국에 본사를 둔 테스코 계열이어서, 애국은 보수적인 분들도 노조에 대해서는 다 우호적이거든요.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본사의 지침도 일부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맞나요? 한번 추정컨대. 글쎄요. 저희도 이제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노조가 생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작전을 잘 펴가지고. 이마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정말 보안 잘 지키면서. 부산에 그 직원만 안 만났어도. 그 친구를 안 만난 게 아니라 이제 회사는 인지를 한 거죠. 저희가 이제 계속 연맹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미행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맹을 간 걸 보고 한 거죠. 서비스 그런 거죠. 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홈플러스 같은 일은 이마트는 근무 조건이나 상품 강매는 좀 덜하다. 아니 기업부장님.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거의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출근하고 퇴근할 때 보통 보면 저희 직원 사원 카드로 센싱을 합니다. 몇 시 출근했고 몇 시 퇴근하고 이게 이제 보면 근무 시간이잖아요. 근데 어떤 모 점포에서 제가 한때 잠깐 근무할 때 그때 당시 직원들한테 오전에 출근하는 직원들은 마감 퇴근 센싱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연장을 하게 되거나 오버해서 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남기지 마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몇 시 퇴근으로 쫙 까는 거죠, 직원들이. 그렇게 하다가 또 지침도 바뀌고 해서 또 다시 퇴근 센싱까지 해라. 이러다가 또 요즘 들어서 직원들 사이에서 퇴근 센싱, 오전 출근자는 퇴근 센싱 안 하고 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가끔씩 보여요. 그것들이 회사에서는 자발적인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말은 자발적이지만 그렇게 분위기를 관리자들부터 해서 만드는 요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련됐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지랄 맞습니다. 정말 짜증나고. 교묘한 거죠. 교묘합니다. 그러니까요. 상품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무조건 사라 그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저희도 할당이 떨어졌어요. 최근에는 지금 그거는 좀 사라졌는데 작년 설까지인가 직원들한테 이제 일반 사원들은 200만 원 그리고 관리직들은 500만 원. 그래서 그걸 팔아오라는 겁니다. 팔아라. 상품권을 팔아와라. 그러니까 못 팔면 사라는 거니까 더 교묘하네요.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 직원들이. 그거를 어디다 200만 원어치를 어디다 팝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사실 공정거래법위반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또 그래프로 만들어가지고 그 그래프를 이제 붙여놓고 매일마다 개인 메일로 보냅니다. 오늘 실적해가지고 누구는 했고 누구는 못했고. 결국은 그러니까
또 경쟁 붙이고 사람 민망하게 하고 네. 마치 못 팔면 사실 부족한 것처럼 뭐라 하고 그런 거죠. 결국은 못 파신 분들이 자기가 사잖아요. 사실 사가지고 상품권 또 어쩔 수 없이 돌리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되니까 네. 돈 10만 원이라도 사는 거예요. 안 살 수 없으니까. 샀다는 아예 그래프가 그렇지, 영으로 영어로 있으면 할 수는 너무 없으니까. 영은 너무 좀 눈치 보이니까. 네. 야 신세계 아니 사실 홈플러스보다는 신세계가 훨씬 큰 재벌인데 그렇죠? 네. 지금 마트 규모도 이마트가 제일 크죠. 네, 지금 현재로서. 150개 점포 있어요. 네, 150. 홈플러스는 104개? 저희 104개가 있고요. 예. 네. 우리 옛날 홈에버까지 다 합쳐서 아니요. 그거 합치면 한 140개가 좀 안 되겠네요. 잠깐 이마트가 몇 개라고요? 150개입니다. 아 이마트 150개 합치면 어차피 법인 다르지만 다 홈플러스 회사니까 그렇죠. 한 140개. 예. 그럼 전국 500개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가 이제 롯데마트 그 다음에 빅마트 뭐 이런 데.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까지 합쳐서 한 대형마트마다 일하신 분이 저번에 사무국장님 말씀 홈플러스 노조 사무국장 한 150명? 예, 그게 이제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까지 합쳐서. 예, 그 직영 노동자들만 그 정도가 있고, 협력업체 예. 직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이 있죠. 몇 분이나 될까요? 그냥 대략 평균 뭐 아니면 추정치로. 대형 점포의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한 그 협력사원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0여 명 가까이도 근무를 하게 되고요. 1000여 명. 보통 좀 중소형 점포들 하면은 이제 300에서 한 400 이렇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형 점포들 하면 6, 7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00개 대형마트니까 예를 들면 1000명씩이나 하면 얼마인가요? 50만 명인가요? 5만 명인가? 500개 마트에 1000명이면 몇 명입니까? 500에 1000이요? 계산이 산수관을 못해서. 50만이죠. 50만 명. 와, 진짜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SSM 뺀 거죠? 그렇죠, SSM.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새끼 대형마트들, 슈퍼마켓들까지 뺀 거니까. 아니, 저 왜 여쭤봤냐면, 보세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반님께서 한 집 건너 한 분은 마트 노동자는 현실입니다. 저희 언니도 여러분 뭉치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대형마트만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줄 잡아 제가 한 50만 명 안팎이라고 추정이 되고 거기에 그 SSM이 지금 전국에 1200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도 한 최소 10명 정도 일하잖아요. 아무리 새끼 마트들이어도. 그러니까 그것만 해봐도 또 1200개에 10명이면 또 12,000명인가요? 그건 좀 적네. 그건 이상하다. 혹시 말해야 되는데. 아무튼간, 예. 아무튼 되게 엄청난 숫자가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을들이 힘내라 했을 때, 을이 중소상공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많은 을은 직장인 을들입니다. 즉,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회사에서 온갖 핍박과 또는 감시를 당하고 심지어 나쁜 불법 행위에 시달리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을들의 연대 노동자들끼리 뭉치고 또 중소상공인들끼리 뭉치고 또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서로를 도와주고 이런 연대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 하나 듣자고 우리 김효진 PD님이 하시는데 신청곡이 있어요. 김 PD님. 그 어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라는 노래가 있다는데요. 가능하신가요? 나갔어요? 앞방송에서 잘려버렸다고 써져 있는데요? 왕싸가지님께서 앞방송에서 잘렸다고. 중간에 노래가 잘렸다고? 일단 이번엔 준비한 거 나가시죠. 그렇죠. 이번에는 그러면 준비한 노래 듣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넥스트? 예. 그러면 넥스트의 핵에서 소년에게 노래 듣고 다시 이마트 홈플러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우리 대형마트의 속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들으셨어요? 예,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계속 안 좋습니다만, 우리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겪었던, 우리 대형마트 겪었던 고통은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여기서 그냥 이야기로만 하면 굉장히 마치 드라마틱한 일종의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 무슨 뭐라 그러나요? 그 정보 드라마 같은 정보 활극 액션 첩보처럼 네.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동강주점에서 감금당해서 폭행까지 당한 거 진짜 때려요? 예, 폭행 당했습니다. 당해서 제가 폭행을 당하고 나서 네. 폭행 당하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바로 이제 올라와서 본사를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갔습니다. 네. 본사를 9시에 찾아가서 어저께 동강주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메일을 본 건 뭐 당연히 전 사원이 봤기 때문에 이런 사건 이후에 나한테 폭행이 있었으니 회사가 어떤 일정 부분 조치를 취해줄 때까지 네. 연차를 사용하겠다. 네. 근데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권한은 해당 점포 점장에게 있으니 네. 동강주로 내려가서 해당 점포 점장한테 연차 사용을 신청을 해라. 폭행을 당하고 왔다는데 조사도 없이 자기네가 알아보니 폭행한 적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출근을 못하게 된 거죠. 출근을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어찌됐건 뭐 저도 굉장한 정신적 충격도 받은 거고 집단적인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병가를 좀 내겠다라고 이제 예. 회사에다가 계속 회사가 대화를 안 해주니까 예. 내용 증명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예. 이제 회사는 여전히 그냥 내려가서 근무해라. 다른 얘기 없이.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11월 17일 날 저한테 이제 무단 결근.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기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그 폭행이 있었다라는 게 허위사실 유포. 그거로 해가지고 징계 해고를 시킨 거죠. 징계고. 네. 그 우리 재벌 대기업들은 우리가 을들의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뭐 남양유부터 시작해서 뭐 국순당, 유플러스. 오늘 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비가 엄청 왔지만 LG 유플러스 여기 여의도 LG 트윈스 빌딩 앞에서 그 저번에 우리 국민TV도 오셨었어요. 유플러스 대리점 분들이 당한 엄청난 핍박과 횡포가 있거든요. 그걸로 재벌 대기업들이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절대 잘못을 인정 안 해요. 한 짓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때렸는데 안 때렸다 그러고 그거 아니니까 허위사실로. 그렇죠. 그리고 꼭 로펌 동원해서 고소 고발해요. 먼저 허위사실 유포로. 맞습니다. 전형적이에요. 정말 이건 저는 항상 말하지만은 우리는 기업을 원하는 거지 범죄 집단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 쪽에서 저희도 저한테 이제 명예훼손으로 또 해가지고 그것도 좀 한참 좀 시간이 좀 걸렸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해고된 다음에 그 이마트가 직원들을 막 사찰하고 괴롭히고 그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사생활까지 이게 그 다음에 밝혀졌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1월 15일 날 저희가 국회에서 그 폭로 이제 노조 탄압하는 폭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12월 초쯤에 이제 의원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와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좀 이마트 문건을 좀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전수찬 위원장님 문건이 너무 많다. 와서 수백 개? 와서 확인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옛날에 안기부가 우리 민주인사들 그 조난 파일 만들어 관리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제 이름이 너무 옛날에 아니지. 안기부는 지금도 하고 있지. 지금도 국민TV도 그렇죠. 감시하고 우리도 감시하고. 예. 그래서 그 문건을 이제 확인을 하러 갔는데 그 첫 번째 이제 보여주신 문건이 전수찬, 그 저희 부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지금 저희 다른 친구 3명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이 3명이 향후에 노조를 설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들을 관리를 지금부터 해야 되고 이들이 만약에 그 노조를 설립하게 되면 징계 해직으로 가고자 한다. 이게 회사의 방침이다. 그러니까 설립하려고 하는 걸 알아냈고 설립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징계고를 할 텐데 그 징계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러면 빌미를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그 회사의 그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던지를 정확히 아는 그 문건에 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문건인데 이 3인이 회사의 이마트의 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문건에. 3인은 이마트의 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그 안에서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그 직원이, 그 사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 혹은 그 가시화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뒷조사하고 사찰하고 미행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게 저희들은 도저히 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원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물론 본인도 급여를 일부 받아가지만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피땀을 일하는 노동자 직원을 적이다. 에너미. 야, 이거 정말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그게 범죄 집단들이죠. 정신병이죠, 정신병. 노조를 헌법에 나와 있는 노조의 권리를 만드는 것이 적이면 온 국민이 다 적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나 세계 그런 정신으로는 지구촌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나라가 다 노동조합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삼성과 삼성 계열사들의 그런 문화가 근데 여기서 청취자들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그렇다면 그 노조를 불법 사찰한 파괴 공작을 벌인 그 문건을 우리가 입수해서 폭로한 게 아니라 의원님실에서 이른바 농내 의원 장하나 의원님이 입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조원이 아닌 제3자가 그쪽으로 제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직원은 우리 노조원이나 노동원들 같이 했던 분은 아니신 거죠? 네, 아닙니다. 근데 뭔가 아무튼 공익적인 그렇죠. 예, 공익적인 제보를 하기 위해서. 제보를 해서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 참여연대라든 이런 데서도 그분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하자. 지금 민변에서 같이 지금 맞습니다.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공익제보자들은 특별히 보호를 받게 되어 있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실 공익적인 제보를 하면 큰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회사에서도 막 왕따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더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알려졌죠. 그때 그게 이제 이른바 이마트 사태잖아요. 그래서 이마트 사태 공대도 생기고 뭐 엄청난 문건 저도 직접 봤는데 아까 전에 도입부에 말씀드린 그 서울 이마트 탄현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시립대학생 건에 대해서 주고받은 그 회사 문건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뭐 그 노동청 직원이 오히려 그 회사를 혼내는 게 아니라 3번 거절하며 네 번째 유족들에게 실망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번 거절해서 유족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준 다음에 4번째 마지못해서 장례비라도 주는 척하면서 합의를 해라. 어느 노무자를 앞세우면 뭐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 회사 문건 중에 그 노동부 그 근로감독관들 그 대관 작업하는 거 이제 그런 문건도 많이 있지만 그 연락망이 있습니다. 연락망이 어떤 연락망이냐면은 경찰서, 노동부, 그 다음에 그 공정위, 뭐 여러 단체 그 지역별로 어떤 담당자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그 담당자를 다 정해 놓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대관 작업한 그런 자료까지도 다 공개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내부 조사를 뭐 노동부에서 하고 나서도 결과는 결국 경징계밖에 안 했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 편에 서야 되는데 범죄 집단 같은 행동을 한 대기업을 위해서 봉사한 그렇죠. 그런 관료들을 경징계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공무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부라고. 그 이름을 자본부로 바꿔라 이거야, 노동부를. 우리는 자본을 비호하는 데다 왜 노동부라고 하냐고. 맞습니다. 노동부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고용부로. 왜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냐고. 정보를 다 누설하잖아요. 국가정보 누설원이라고 해라고. 왜 공정거래위원이라고 하냐고요. 공정거래 안 하잖아요. 불공정거래만 비호하니까 불공정거래위원회 해라는 거죠. 저희가 요즘 좀 답답한 게 뭐가 있냐면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사소한 잘못만 해도 해고시켜놓고 뭐 길게는 3년, 5년 그렇게 싸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수사기관에서 노동부 수사기관에서 6개월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노조 탄압하고 불법 사찰한 내용을 6개월간 수사를 한 다음에 그 정용진 부회장을 무혐의로 했어요. 공동대표였는데 그때. 사실 그 무혐의 나왔다는 것도 사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수사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래도 14명이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검찰에다가. 넘겼는데 회사가 그 14명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 아직까지 여전히 회사에서 노무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정말 반성의 태도가 있는지 회사가 정말로 뭔가 정말 다시 노조를 인정하고 뭐 다시 다른 또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전혀 보이질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그 정도의 엄청난 뭐 문서가 몇만 개 정도 되죠? 문서 우선은 공개된 건 한 1000여 건 정도 공개된 거예요. 근데 이제 비공개까지 하면 뭐 한 7, 8천 건 됩니다. 7, 8천 건 된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런 정도의 공작을 펼치려면 정용진 부회장. 근데 회장은 누군가요, 그러면? 이명희 명예회장. 그 어머니죠? 예. 이건희의 여동생이고. 예. 그럼 정용진이 이마트를 담당하는 부회장인가요? 이마트하고 신세계 그룹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마트 경영을 총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누구죠? 그 트위터로 설전을 했잖아요. 그 대형마트들이나 유통기업들이 그 나쁜 짓 많이 한다라고 하니까 누구죠? 고문당했던 옛날 민주화 선배 그 사람하고 트위터에서 정용진하고 밤새 설전했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용진이 이건 진두지휘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렇게 치밀한 공작을 당연히 그 당시에 공동대표로 이제 최병렬 대표하고 예. 정용진 부회장이 이마트 공동대표로 있었습니다. 예. 공동대표로 있었는데 어찌됐건 그 삼성가에서 문어조 경영을 이어왔고 예. 그거를 무슨 가업인 마냥 계속 이어왔던 사람이 오너로 있는데 이 사람의 보고 없이 그 노조 탄압을 하기 위한 그 수많은 문건들이 작성이 됐는데 8,000개 정도의 문건. 정말로 이 사람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노동부에서 꼭 대변하는 듯하게 그 수색 결과를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용진은 몰랐다.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다. 그 말도 안 되죠. 홈플러스에서 엄청 불법 저지르고 이승환이 몰랐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승환 회장은 아주 꼼꼼해서 다 챙기잖아요. 홈플러스 보면요. 뭐. 이번에 이승환도 하나 봐준 거 알죠? 검찰이. 재밌는 게 우리 이 으라차차 방송은 국정원 사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국정원 정말 이 때려 죽일 나쁜 짓을 한 옛날 말로 온세훈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게 아니라 홈플러스 초호화 연수원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불법 노비를 한 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거로 구속이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육장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승환이가 온세훈을 구속시키는데 큰 기여를 해서 우리 편인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재밌는 게 검찰이 이승환이는 몰랐다고 이승환은 검찰에 그 기소에서 쏙 빼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건설업자하고 온세훈만 구속된 거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보셨어요? 인천 앞에 무의도인가 지어놨던데요. 엄청난 영화 속에나 나오는 초호화 연수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그린벨트예요. 그 섬이. 그래서 정말 절경이에요. 당연히 사람들도 많이 안다니. 거기에 지금 초호화 연수원을 지어놔서 전 세계 홈플러스 직원들이 거기서 이제 연수를 한다는 건데, 아니 세계적인 기업의 연수원이 한국에 있는 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법을 지켜서 좋은 데 지었으면 되잖아요. 심지어는 불법을 저지르고 국정원장까지 매수를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정원장은 한쪽에서는 민주주의 파괴하고 한쪽에서는 온갖 불법 불공정을 저지른 대형마트를 비호하는 일을 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것이 이번에 밝혀진 건데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가 민생도 파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노동이나 민초들을 개무시하는 자들이 그놈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있어. 그 새끼들 빨개나 다름없지 하고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거예요. 이게 맥이 닫아있다니까요. 약간 비약인 것 같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근데 그 이승환이가 그게 회사에서도 큰 문제가 됐죠. 좀. 그렇죠. 지금 노조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 뭐 저희가 그 관련돼서 이제 뭐 회사에서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노조에서 이렇게 뭐 제보한 거냐? 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 좀 깜짝 놀랐죠, 저희도. 예, 이제 뭐 아니 뭐 참 별짓을 다 하네, 막 이런. 예, 뭐 안에서 회사를 긍지를 가지고 다녀야 될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죠, 그렇죠? 거기다 그렇죠. 온세훈화까지 연루된 뉴스니까 더더욱이나. 참 저는 오히려 노조에서니까 그런 부분도 비판하면서 외국계 기업이라고 외국계 대기업으로 한국법을 수시로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이 당신들이 노동법도 안 지키고 공정거래법도 안 지키는 거 아니야라고 빨리 정상적인 기업이 되라. 그래 우리도 떳떳히 다닐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예. 이렇게 교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예. 일단 홈플러스는 참 말씀드린 대로 정상이 돼야 되는 것 같은 지금 뭐 행해지고 있는 불법만 없어져도 참 그나마 다니기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예. 여기 바로 건너편에 홈플러스 합정동정 예. 제가 1년 동안 그걸 막기 위해서 싸웠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도 우리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긴 하시죠. 아, 그렇죠. 여기가 4,300평인데 그 정도면 대규모는 아니죠. 홈플러스 중에서는요. 뭐 한 중간 정도 10,000평 넘어가는 것도 있죠. 예. 저 월드컵점이 홈플러스 월드컵점이 동양에서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예. 월드컵점은 근데 저희 가입 대상은 아니고요. 아, 홈에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홈에버 법인으로 되어 예. 이제 청취하러 보니까 홈플러스가 옛날에 삼성 테스코 계열의 홈플러스하고 이랜드를 잠깐만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가 이렇게 두 개 법인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랜드하고 홈에버는 어떻게 된 거죠? 원래는 네, 이제 까르푸. 까르푸. 아, 그렇죠. 까르푸. 원래는 까르푸였고, 까르푸가 이랜드에 팔면서 홈에버라고 이름을 바꿨고, 이랜드가 다시 홈플러스로 팔면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홈에버 때 그 비정규직 투쟁 우리가 해고해가지고, 그때 막 점거농성도 하고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문제 제기하러. 그 홈에버가 홈플러스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홈플러스 1이 되고,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2가 이제 홈플러스가 돼서 합쳐서 홈플러스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원래 지분 50% 있었는데 다 팔아서 지금 삼성물산 지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계 테스코 지분이 100%인.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테스코는 저희들이 이 합정 홈플러스 막는 과정에서 테스코 본사 홈페이지도 뒤지고 편지도 보내고 그랬어요. 지역사회 상생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막 호소도 하고 그랬었는데 노동조합에서도 그런 문제는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다시 이만 들어와서 요즘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노동 탄압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마트 공대위가 꾸려지고 민변참여연대 민주노총이 붙어서 고발하고 그 과정에서 드라마틱하게 우리 노조 우리 위원장님 해고랑 다 철회가 된 거죠 그때. 네, 그거를 저희가 그 투쟁의 힘으로 연대와 투쟁의 힘으로 다 철회시키고 회계감사도 같이 다 복귀했습니다. 복직하고 노조를 인정하기로 하고. 네. 삼성 계열사 범삼성에서는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아, 그렇죠. 한 번도 이제 진호이나 중노이 없이 뭐 해고 복직된 사례는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있는데 노조를 뭐 마지못해 인정한 건 하지만 정식으로 인정.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삼성과 신세계에서 노조 만들어진 건 삼성 일반 노조는 이제 해고자 선생님들이 만든 중심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지금 삼성이 자기 직원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마트 노조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직원이 아니긴 뭐 직원이 아닙니까? 직원이죠 그분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모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 삼성에도 드디어 노조가 생기는군요. 네, 뭐 정규직 노조로는 뭐 최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 노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소임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마트 사태 보셨겠지만 그때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대기업이 이럴 수 있느냐. 거기도 신세계면 우리나라 10대 저울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규모. 사실 우리나라는 삼성하고 현대가 거의 다 해먹고 삼성, 현대, 롯데가 거의 다 해먹고 있잖아요. 보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홈플러스는 거기에 비하면 그냥 대기업이에요. 재벌은 아니에요. 근데 삼성, 뭐 롯데, 현대는 거의 산업 현장에 거의 대부분을 장악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심지어 뭐 진출 안 한 데가 없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그 와중에 이마트 노조가 생겨서 너무 제가 기쁘게 생각했던 사람이 한 명인데. 근데 그래서 뭐 그때 그게 문제가 되니까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10,000명인가 전환한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예, 그것과 더불어서 요 근래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금년의 하반기에 뭐 최대 투자로 해서 25,000명 신규 고용 이렇게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좀 한번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그 내용을 잘 보면 상반기에
그 이마트에서 비정규직으로 계시던 도급 노동자분들을 네.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라고 해서 그분들까지만 한 1,000명 정도를 포함한 인원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그 나머지 7,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7,000명도 지금 현재 보면은 불법 파견 소지가 굉장히 있는 협력사원분들의 문제가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도급사원으로 계시던 분들 말고 협력사원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LG 아니면 무슨 화장품이나 아니면 오뚜기 식품 이런 데서 마트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파견사원분들이 한쪽 사원분들이 이거 굉장히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인은 전부 다 이마트에서 하잖아요. 예, 사실상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꼼수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있었던 그 비정규직이라고 했던 그 도급 그 용역사 분들을 정규직 전환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고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킨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기계약직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정규직이 그 보면 계약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렇게 논다고 봤을 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계약 기한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을 뿐이지 실제로는 또 그 안에서 그 직원들 사이에 하나의 계층을 또 나눴어요. 네. 전문직 1, 전문직 2라고 해서 그분들을 다 전문직 2로 그 전환시키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받으시는 그 급여나 이런 것들이 그 대학 뭐 여사님들 그러니까 저희 마트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여사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사님들도 어떻게 그 거의 최저 생계비라고 나와 있는 그 금액에서 조금 더 많은 법망을 살짝 피해가는 수준으로만 받고 계시고 군대 갔다 와서 일하고 있는 그 전문직 2로 전환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혼자서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 실수령이 100만 원 안팎이니까 그런 상태로 해서 이제 정규직이다라고 생색만 내고 있는 겁니다. 법의 비정규직 이른바 관련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잘리던 것만 해결이 돼서 무기계약직으로 은행이나 마트에서 바꿔줬는데 실제로는 10년이 돼도 승진도 안 하고 급여도 안 오르는 이미 급여도 낮고 그러니까 그건 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뭐 준규직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중규직이라기도 하잖아요. 네, 중간이다가 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준정규직이라 해서 준규직이라고 하는데 그건 홈플러스도 똑같지요. 네, 마찬가지로. 주재현 홈플러스 노조 주재현 사무장님이 저한테 메일을 주셨는데 자기는 승진 조금씩 되는데 그나마 그 같이 들어왔던 그 여사님들 10년 지났는데 급여도 안 오르고 승진도 못 하는 거 보면 처음 너무 마음 아팠어요. 노조 일을 하게 됐다고. 되게 제가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럼 우리 신명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돼버린 건가요? 아니요, 무기계약직이었어요. 아, 이제 선생님이 이른바 비정규도 아니고 정규도 아닌 준규직으로 돼서 그 올가미에 걸려갖고 이제 이거 됐는데 진짜 그래요, 선생님? 세월이 흘러도 승진도 안 되고 급여도 안 올라요? 저희는 그런 고난도 없을 뿐더러 지금 저희가 강릉점이 오픈한 지 지금 4년 돼가는데 한 달 들어온 사람이나 4년 일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연세도 좀 있고 호봉 오래 다녔으니까 좀 충성도도 있고 평가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뭐 법에 뭐 위반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법 이전에 예를 들면 오래 다녔고 나이도 좀 있으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근속연수도 길고 그러면 뭔가 더 해주는 건 일반 모든 직장에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심지어 알바생도 오래 해주면 더 쳐주잖아요. 그렇죠. 너는 오래 다닌 알바도 하면서 고마운 알바도 하면서 저희 조합원 중에는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세요. 제가 그 마트에서 10년 일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처음 들어오는 이제 신규 직원이랑 월급을 펴봤는데 이제 똑같더라. 너무 화가 나서 조합에 가입했다고. 그럼 우리 안중현 쟁육장님은 정규직 사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요, 저는 이제 마트를 전전하다가 처음에 이제 그 알바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차 보조 알바부터? 아니요. 이제 마트에 이제 직영으로 이제 아르바이트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처음에 들어가면 한
6개월간 알바를 해야 돼. TW라고 이제 알바를 TW? 예. 무슨 뜻인가요? 단기 알바. 예, 템포러리 워커 뭐 이런 건데. 예. 아주 이제 업계 전문 용어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달에 4번 쉬고 이제 6개월간 일을 하면 이제 그때 비정규직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한 달에 4번 쉬고 6개월을 네. 성실하게 하면 일단 알바에서 비정규직. 네, 그렇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막 그때 이제 주말 의무 휴업 이런 게 생기면서 우리 이제 주말에 쉬면 너무 힘드니까 계약 연장을 못 해주겠다. 이러면서 계약 연장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알바생 잘랐고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잘리고 그래서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하고 이제 또 다른 점포에 들어갔어요. 이제 근데 거기서도 이제 알바로 이제 기간 꽉 채우고 이제 또 뒤다 이제 그 의무 휴업이 시작되면서 또 계약 연장을 못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의무 휴업 아니 지금 사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자고 노동자들도 다 그건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니까 하자는 건데 한 달에 그 2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또 다 지키지도 않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이나 되니까 국민들이 여론이 높으니까 주말에 쉬지. 지방은 또 제일 안 팔리는 수요일 날 있잖아요. 수요일 날 쉬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타격도 별로 없어. 강릉도 수요일 쉬시죠. 예, 수요일. 크게 뭐 매출 타격이 아주 없진 않지만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기업이 뭐 한 달에 2번 주중 쉰다고 해서 옛날 백화점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쉬었거든요. 그래도 망했다는 소식 없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건데 그래도 저희들이 의무협을 지지했는데 그것 때문에 잘리셨다고 하니까 우리 쟁입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뭐 저한테 한 거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기는 손해마저도 이제 노동자들한테 그러니까요. 이제 씌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의무 휴업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진짜 뭐 이거 하면 회사 망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회사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매출은 계속 늘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신장세가 약간 둔화되는 건 있지만 매출은 계속 늘어나. 왜냐하면 점포수가 계속 늘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SSM 여기 한 분이 또 물어보셨어요. 대형마트 템포가 너무 싫어. 마트를 끊고 있는데 의문님께서 근데 올 초에 이마트가 이마트 에브리데이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마트 에브리데이인데 구조를 해놨으면 여전히 같은 상품권도 이전 마트 계속하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마트가 있고 위원장님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이마트 직영 SSM이죠. 그다음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 공급점 아마 음음님이 상품 공급점 이야기 같은데 외관이나 뭐 물류 시스템이나 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상품 공급점이어서 유통법이나 상생법이 규제를 피해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한 370개 벌써 만들었더라고요. 새로운 이마트의 뭐 성장 사업이라고 이제 회사는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직영 그 매장을 열지 못하다 보니 약간 이제 뭐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매에도 끼치는 악영향이 똑같은데 도매업에 진출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슈퍼의 물건을 그전에는 사실 중소규모의 도매장들 있잖아요. 대리상 도매장들이 있거든요. 그게 전국의 규모가 20만 명쯤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마트 걸로 재미를 쏠쏠히 보니까 GS25, 롯데 또 다 홈플러스도 2개 시범 정도 됐어요. 상품 공급점 다 뛰어들어요. 하여튼 돈만 낸다 그랬다면 노동자들 자르고 죽이고 몰아내고 비정규직 만들고 그다음에 협력업체들 쥐어짜고 상품권 뭐 강매하고 지역 상권 무자비하게 밟아버리고 막 너무한다 싶은데 그래도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또 막 마트 물러가라 막 그러면 좀 어쩔 때는 불편하거나 좀 어려움이 들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뭐 마트 3사에서 한 40조? 1년에 한 40조 정도 매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 40조 그렇죠. 그렇죠. 20년 전에만 해도 마트가 없었으니까 예전에는 그거를 다 이제 중소상인들이 나눠서 그렇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희도 어찌됐건 마트 노동자다 보니까 근데 적당히 지금 의무 휴업 저희가 한 달에 지금 2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최소한 지금 사회적 요구 정도 수준으로 좀 끌고 나가면서 좀 편법 사용 안 하고 하다 보면 같이 살 수 있는 길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형마트 다 지금 다 문 닫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확대 출점은 좀 자제해보고 그 다음에 의무협 정도는 해서 에너지도 아끼고 지역 중소상공인도 살리고 그러니까 저는 자본주의를 너무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확 혁명적으로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좀 사회적 균형이라도 잡자. 좀 서로 함께 사는 룰이라도 만들자. 네. 김성 부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는 지금 이번에 사실상 작년 그 대통령 선거 때 해가지고 최대 이슈가 경제 민주화였잖아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부분이고 한데 어젠가요 오찬 모임인가에서 재벌 회장들하고 오찬 모임에서 상법 개정안하고 경제 민주화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후퇴 발언들을 하시는데 후퇴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가 변질됐다고. 그렇죠. 예. 아니 본인은 그런 말을 자기가 그 사람 경제 민주화를 한 적도 없는데 뭘 했어야 변질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의 공약으로 내놓고서 대통령 당선까지 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다라고 좀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노동계에서 굉장히 좀 주시하고 있는 그 통상임금 관련한 지금 대법원 판례 전원 합의체가 9월 5일 날 있는데 그것도 실은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미국 가서 GM 대우 회장한테 어떻게 보면 그 80억 불인가요? 그 투자 받겠다고 했던 그 발언 때문에 시작했던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매국자라고 생각해요. 매국자. 아니 국내 우리 국민들이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국민 행복시대답게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국민들이 소비도 하고 그러면 국내 경기도 살고 마트에도 가고 동네 시장도 가면서 사람들이 살 텐데 그 임금 엄청나게 노동자들이 중요한 1년에 그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퇴직금까지 다 합치고 그러면 몇억 20년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해가 기니까 연까지 기면 그걸 지 맘대로 국민한테 묻지도 않고 그 GM 회장 그 사람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세금도 하나도 안 내는데 그 사람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해달라니까 덜컥 알지도 모르면서 알았는지 몰라 모르겠지만 해결해주겠다고 말해버렸거든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법원 판결을 존중하나요? 인혁당 판결도 2개 판결이 있었다 그러면서 끝까지 2개 판결이 있었다. 그건 법의 ABC도 모르는 거거든요. 재심은 옛날 판결이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판결 하나만 있는 겁니다. 옛날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었고요. 두 번째 재심 판결이 잘된 판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정말 저도 열받았어요. 이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그럼 미국에서 GM 회장이랑 거기서 경제 대통령을 하던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은 임금을 외국 회장 말 한마디에 지 마음대로 자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래 지금 법원에서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상임금 노동자들 유리하게 해석했는데 지금 대법원이 공개 변론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약간 걱정이 돼요. 그렇죠? 네,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믿을 게 우리 국민들, 노동자, 중소상공인, 시민, 소비자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그 박근혜 대통령 6개월 만에 그 재벌 대기업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왜 우리 같은 사람 안 만나주고 아니 여기 계시는 이마트 노조 만들어 그런 험한 꼴을 당하고 홈플러스 노조분들 추석만 되면 그렇게 엄청나게 쉬지도 못한다는데 내가 한번 불러서 이뤄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국민의 행복시대잖아요. 아니 신정난 선생님 해고까지 당했다는데 내가 한번 이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민의 행복시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뭐 연락도 없죠. 번호도 모르죠. 예. 아니 그래도 뭐 우리가 비교해서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은 자기한테 불만 있어서 와서 1인 시하는 사람들이 떼아파트에 산다고 파라솔을 설치해주고 왔더라고요. 최소한 그런 정도의 관심과 예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이 좀 달라. 정책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좀 둘 다 박신데 너무 다르네요. 그렇죠? 박근혜와 박원순. 예. 자 우리 아까 전에 가을하느님께서 이마트 비정규직이었던 분들 말뿐인 정규직하라고 들었다. 그래서 우리 김성 교육부장님이 실제로 맞다. 전문직 일과 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 차이는 거의 2배 차이 나고 승진도 안 되는 전문직 2로 그건 우리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다 비슷하게 무기계약직으로만 해놨지 사실은 비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래서 가을하느님 지적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뉴스타파에서 무슨 또 오늘 하나 특종을 했나 보네요. 탈북자 조직을 동원해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모양입니다. 가지가지하네요,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아니, 제발, 그 국정원이 그런 열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서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벌 대기업이 법을 어기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좀 연구를 해라, 이놈들아. 좀 나쁜 놈들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래 하나, 옳지 않은 형국님께서 신청하신 장기하님의 별일 없이 산다 신청곡을 우리 김효진 PD님이 준비해 주셔서 듣고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네, 우리 별일 없이 산다. 장기하님 어디 인터뷰 보니까 헤어진 애인이한테 약 올리려고 만든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헤어지게 되면 뭔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나 별일 없이 산다 하고 노래로 이렇게 알려준 노래라고 하던데 세상이 이렇게 재밌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노동자들이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저희가 노래 듣고 있는 순간 우리 홈플러스 노조 김기한 위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놀다가 늦게 돌아왔으면 청취자들과 제가 혼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대전까지 출장 갔다가 방금 오신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그 역경을 딛고 우리 홈플러스에도 민주노조의 깃발을 이제 옛날 편으로 노동해방과 자주적인 노동자의 조직을 건설하셨는데 어떻게 그 국민들께 청취자들께도 인사도 하시고 좀 응원 부탁의 메시지도 한번 발표하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시간에 제가 왔어야 되는데 저희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동대전에서 그 홈플러스 노동조합 동대전 지부 설립하는 총회가 있었는데 예. 2달 넘게 준비하다가 이제 오늘 아주 어렵게 모이신 시간이었는데 조금 늦어지기도 했고 충청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런 좋은 일 때문에 늦으시면 괜찮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스튜디오에 4분이나 계셨기 때문에 안 오셨어도 됐어요. 원래.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게 늦게라도 도착해서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홈플러스가 이제 지역마다 다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직장의 문화와 불법을 바꾸는 그런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제가 뭐 조금 많이 늦긴 했지만 그 홈플러스 노동조합 간단하게 인사드리면 저는 홈플러스에서 그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게 된 김기환이라고 하고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홈플러스는 14년 동안 그 노동조합이 없이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또는 시키는 대로 강요하는 대로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14년 동안 당연한 듯이 진행된 곳인데 올해 3월 말에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14년 동안 노동조합 없이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이제 3월 24일 날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설립 총회를 했고 이제 넉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1,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홈플러스 노동조합에 가입하시고 매일매일 많은 홈플러스 우리 동료들이 노동조합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12개 매장에서 오늘 12번째 지부가 이제 생겼고 100개 넘는 매장에서 어쨌든 우리 노동조합 매장별로 지부를 세우고 우리 노동자들이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해 나가고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이제 활동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많이들 지켜봐 주시고 저희 홈플러스 노동자들 대부분 다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40대 50대 여성 노동자들, 우리 마트에 장 보러 가시면 만나는 그분들이 이제 막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 노동조합에서 드리는 많은 이야기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 14년간 있어왔던 현실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직장에서의 불법 강포를 근절하고 또 우리 살만나는 직장을 만들면 그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도 행복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그런 바뀐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민주시민으로서 또 이런 국정원 사태 같은 못된 일이 있을 때 또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나가주실 걸 당부드리고요. 근데 지금 우리
홈플러스 노조보다 조금 더 먼저서 이마트 노조가 최근 고전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회사가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하고 노조 인정할 때 해놓고 실제로 안 그런 거죠, 지금, 위원장님. 그렇죠. 뭐, 지금 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언론이? 예, 그렇죠. 네. 우리가 언론이 한 30일 이마트 사태 그때 엄청 네. 기사 쓰다가 최근에 잠잠해졌죠. 네, 예. 잠잠해지고, 뭐, 최근에 뭐, 저희 정용진 부회장도 무혐의 처분됐고,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가 지금 단협 체계를, 교섭을 지금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 교섭이 이제 좀, 6월 말까지 원래 체결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시간적으로도 좀 부족한 면도 있었고 사측이 적극적으로 이제 하진 않고 시간 끌기로 이제 많은 부분을 좀 시간을 많이 소비했죠. 소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7월 초 들어서면서부터 회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이제 좀 그동안의 노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고 하면 7월 들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노조 가입이나 이제 그런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점포에서 많은 제보들이 올라왔어요. 이런 제보들이 올라오다 보니 저희가 단협 체결해서 사실 들어가서 이게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부분을 뭐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7월 18일 날 교섭을 잠정 중단 선언하고 회사에게 요구를 했죠. 저희가 회사가 정확하게 노조 인정하고 현재 교섭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원들한테 공지를 해달라. 공지를 하면 지금 언론에서 공개돼서 뭐 이마트가 노조 인정하고 뭐 교섭하고 있다라는 그 언론에서 공지한 것보다 훨씬 더 직원들이 이마트 경영진 회사가 이마트 노조 인정하고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면은 그 일부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자발적인 행위였던지 뭐 이렇게 지시에 의했던 행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 부당 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행위들을 스스로도 멈출 것이고 직원 스스로도 그 노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가 높아질 거다. 요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직까지 교섭이 중단된 상태인데 최근에 지금 회사랑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우선은 그 일정 부분 그 공개된 내용을 회사는 사실 공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회사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지금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네. 내용을 보내와서 그런 그 방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교섭에 다시 복귀해서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우리 이마트 노조는 엄청난 고통 속에 이제 겨우 어떻게든 쟁취했는데 네. 여전히 회사가 그러니까 노조 가입이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을 교묘하게 하니까 네. 교섭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조건 뭐 이런 거 또는 뭐 휴가제도 이런 거 교섭해야 되는데 사실 노조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고 가입을 방해하면 그런 교섭이 일단은 무의미해지니까 일단 거기에 주력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정정당당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저희는. 그렇죠. 법대로만 해보자. 예, 근데 그걸 벗어나니까. 우리 교육부장님이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조합원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지금 조합원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 이마트에 있는 사원들에게 여러 가지 좀 알리는 방법들을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방법으로 해서 좀 가장 좀 주요하게 썼던 방법이 이제 전체 사원들에 대한 문자 발송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문자 발송 건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는 그리고 회사에서 먼저 이렇게 아주 심하게 한 게 아니고 노사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예. 삼성 그 계열 그 회사들의 노무 관리의 제 1번 항목 중에 다들 있는 건데 노사협의회를 적극 육성한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가족사원들 육성이랑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압박이 좀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것을 회사에는 저희들이 이걸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회사는 계속 방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노노 갈등, 노동자들 간의 갈등처럼 몰고 가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노사협의회에 대한 그 문제, 직접적인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 방법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다가 그 노조를 인정하고 있고 노조와 지금 단체 협작 중이다라는 내용만 회사의 이름으로 올려놓으면 직원들이 그걸 보면 그렇구나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지금 못 하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삼성과 이마트가 아주 지독한 회사인데 가입했다가 또 잘리거나 불이익당할 수 있으니까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 7월 달에 이제 회사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뀐 이후에 탈퇴자가 갑자기 확 급증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좀 회사가 다시 노조를 공격하는 듯 하니까 그렇죠.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또 예. 그게 이제 딱 보이는 게 점포가 한 군데가 다 빠집니다, 그냥. 그 점포에서 이제 모여서 네, 그렇죠. 이제 안 좋다 좀 일단 나가자마 이렇게. 예.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포에서 그 노동조 조합원분들이 모여서 나가자 이게 아니라 점포 차원에서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압박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한 거죠. 분위기를. 굉장한 우리 이마트 노조 잘 되고 있다고 이제 저희는 밖에서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또 위기 상황이니까 이마트 공대위도 있고 또 우리 서비스 연맹하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책을 세워서 또 적극 응원하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혹시 정치자들이나 또 국민들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마트 노조나 이마트 노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쇼핑을 지금까지 유통 노동자들에 대한 그 문제 의식이 사실은 없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올해 이제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 갤러리아 그런 노조가 생기게 되면서 그동안 저희 그렇게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는 사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바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저희 어머니 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일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시거나 뭘 하실더라도 저희들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그 유통 노동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그 고객님들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함부로 던지는 말에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예. 그런 말들 좀 부드럽게 일하시는 분들 부드럽게 해주시면서 사실 우리 마트 노동자들 육체 노동을 하면서도 감정 노동까지 겸비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연 정치자들이 같은 노동자에 대한 같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좀 지켜야 된다. 이건 당연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 노조를 괴롭히는 이마트나 신세계 자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화를 할까요? 트윗을 할까요? 그러게요. 매장 한번 가셨을 때, 관리자들이 보이게 되면, 왜 이런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 방해를 관리자는 무슨 옷을 입고 다니나? 양복 입고 조끼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지금 김기한 위원장님, 홈플러스 김기한 위원장님이 입은 조끼 이제 노동조합 조끼들. 근데 붉은 조끼 이제 전형적인. 근데 그 분들은 그 이마트 푸르댕댕하고 노르댕댕한 거. 그런 거죠.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한테 노조 활동을 적극 인정해라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그리고 직원들한테 격려의 한 말씀. 노조가 꼭 필요한 거다. 여기 청취자분들은 노조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다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한마디 더 용기 주는 말. 당신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노동조합뿐이라는 걸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옛날에 우리 그 유통 매장의 노동자들이 하도 서서만 일을 하니까 저희가 오직 답답해갖고 민노총이랑 민변이랑 참여연대 등등이 여성 노동자 조직이랑 같이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의자를 다 앉게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 쳤어요. 회사에서. 롯데도 그렇고. 근데 다시 요즘에 안 앉는 분위기더라고요. 김기한 위원장님 어때요?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앉아서 하시나요? 일을? 특히 캐셔 선생님. 매장에 계산대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이라는 캠페인 덕분에 이제 실제로 의자가 설치는 됐는데 그렇죠. 설치는 됐어요. 이 의자가 앉아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산대 이제 구조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없는 이런 구조인데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예 이제 계산대를 설치할 때부터 노동자들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편안하게 이렇게 구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이것을 서서 이제 계산하게 계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의자가 이제 놓여져도 앉아서 일하기는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의자가 생기고 조금 지나고 나서는 눈치 보여서 이제 못 앉는 거죠. 그런 눈치를 준다면서요. 앉아서 이렇게 지금 근무하시냐 이런 분위기가 이제 너무. 근데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저분이 서 있으면 불편하지 앉아 있으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렇죠. 오히려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계속 몇 시간을 저렇게 서 계시냐 이게 마음이 짠한 거죠. 마트에 장 보러 가시면 자주 만나시는 우리 계산을 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그 계산대에 한번 들어가면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시간씩을 한 자리에 서서 화장실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서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정도 근무하면 온갖 질병이 다 생겨요.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방광염, 하지정맥류, 뭐 손목 관절 이런 것뿐 아니라 서서 일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질병을 안게 됩니다. 몇 년 만에. 마트에 근무하면 3, 4년 만에 이런 질병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회사의 분위기가 뭐 저희 홈플러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에서 계산원들이 앉아서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상식으로 여기기보다는 뭔가 좀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법에도 앉아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안전보건법인가에도 보면.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또 직장에서는 노동자잖아요, 다. 그러니까. 근데 앉아서, 예를 들면, 자기들 우리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못 앉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컴퓨터에 서서, 하루 종일 서서 컴퓨터로 작업한다고 생각하면 미쳐버릴까 아마 데모하고 폭동이 일으키겠죠. 맞죠. 근데, 당연한 것을 대형마트 노동자들한테는 앉아서 일하고 그러는 건. 대형마트에 장 보러 가시는 서서 일하는 보통의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1000명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1000명이 일하는 공간인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10평도 채 안 되는 휴게실 한두 개밖에 없어요. 1000명이 도대체 어디에 앉겠습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환 위원장님, 전수찬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노조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까지 오셨고. 그래서 서서 일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우리 전국의 노동자들의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총대를 매가지고 혹시라도 해고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노조 결성에 드디어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희망 우리 나라와 또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 지금 마트 노조들끼리도 연대가 활발하죠. 우리 서비스연맹 다 가입되어 계시고. 네, 그렇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같은 연맹에 있기 때문에 자주 뵙고 또 서로 이제 서로 간에 도와주시고 현장이 이제 어떤지 정보도 교환하고 많이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번에 이마트 공대이랑 한번 이마트 앞에 쫓아갔는데 회사가 계속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 저희가 한 번 더 쫓아가고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죠 뭐. 정용진 부회장 트위터로 막 보내면 되잖아요. 항의 트위터. 아직도 트위터 하나요 그 사람? 지금 안 하는 거로. 그러니까 뭐 자꾸 뭐 논쟁 좀 하다가 시민정서 못 읽고 논쟁하다가 그냥 탈퇴해버렸다는 거죠. 유통업체의 가장 큰 게 이제 고객들하고 신뢰 관계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객들이 외면을 하게 되면은 가장 그 매출에 급박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고객들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국민들 눈치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노조 활동 정도는 인정해라. 그리고 거기 협력업체, 입점업체,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하지 마라. 그 정도는 우리가 요구하고 안 하면 좀 발길을 좀 끊어주고 항의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시민들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근데 홈플러스는 어쨌든 이렇게 멋진 위원장님과 쟁의국장님이 있는데 우리 신정남 선생님이 세 분이 해고됐다면서요. 네.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그렇죠. 예. 노동조합이 이제 생기고 얼마 되지 않은 몇 달 안 됐을 때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흔히 노동조합 하면 떠올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워낙 우리 사회 역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본보기 삼듯이 당연히 노동조합 하면 이런 피해가 생긴다는 걸 회사가 이제 보여주고 싶었는지 가장 저기 외진 곳에 지방에 있는 강릉에서 이 일을 억지로 만들어낸 거죠. 일주일 들었어요. 넘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CCTV를 뒤져가지고 억지 증거를 찾아내가지고 덮어 씌워서 이제 해고까지 한 건데. 우리 이마트도 똑같이 그렇게 그렇죠. 했는데 이마트한테 배운 거죠. 못된 것만 배워요. 이마트가 삼성 계열사였다시피 홈플러스도 삼성물산이 그렇죠. 처음에 삼성 같이 시작한 테스코였으니까. 회사죠. 그래서 그 홈플러스 위에 임원들은 거의 다 삼성물산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서나 문화가 거의 비슷하고요. 이승환 회장도 삼성 출신이라고 삼성물산 출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조금은 상상하기 힘든 일반적으로는 느끼기 어려운 군사문화 비슷한 특이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문화 때문에 시키면 무조건 다 하는 그래서 뭐 대형마트 가시면 깨끗하고 깔끔히
정리돼 있고 이런 이미지가 이제 강한데 실제 예. 거기 일하는 분들은 비정규직 분들은 뭐 100만 원 남짓한 월급에 예. 엄청나게 험한 일들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고객들이 볼 수 없는 매장 크기만한 이제 후방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상품이 가득 차 있는 예. 이런 공간에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서서 엄청나게 무거운 수십 킬로짜리 물건을 하루 종일 날라야 되고 정리하고 그런 이제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손님을 상대하면서 이제 고객과 만나야 되니까 자기 감정을 또 숨겨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이 엄청나게 큰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거대 기업이 자기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가 우리 사회 비정규직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는 100만 원 남짓한 네. 급여를 주면서 이렇게 혹사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어쨌든 예. 노동조합이 생긴 걸 계기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되시고 예. 이것을 좀 바로잡아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 이마트 노동조합도 그렇고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그렇고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홈페이지. 네, 포털 사이트에 예. 홈플러스 노동조합 검색하시면 바로 이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예. hplu.org 들어오시면 예. 요 몇 달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아주 일부이지만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얼마나 터무니없이 회사가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지 예. 접하실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생생한 이야기를 우리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마트에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댓글에 그래서 열받아서 마트 안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안 가버리면 망해버리는데 이런 딜레마가 일부 네. 있지만 예. 그래도 적당한 항의는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대형마트에 있는 노동조합들이 고객 여러분 예를 들면 홈플러스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예. 홈플러스에서 장 보는 거를 잠깐 멈춥시다. 예. 라는 호소를 드릴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예. 지금 잠깐 참으셨다가 그때 예. 같이 호응하셔서 예. 함께 나서주시면 매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남 우리 신정남 선생님 해고되시긴 했지만 너무 씩씩하세요. 예, 밝으시고 우리 국민들께 또 청취자들께 또 메시지 한번 예, 앞으로도 계속 힘내시고요. 네, 지금 어제 원직 복직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매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회사한테 니네들이 잘못한 거를 걔네들이 인정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정말 뭐 이제 회사에서 뭐 터무니없이 하는 얘기가 전혀 진짜 1에서 10가지를 얘기하면은 한 개도 맞는 게 없거든요.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우리나라 재벌 돌아가야지만. 대기업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 너무 뻔뻔하죠. 예, 우리 신정님 반드시 돌아갈 거고요. 전수찬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도 고통을 겪고 계시니까 폭행까지 당하셨대요, 우리 위원장님이. 그러게 말입니다. 예. 하여튼 그건 다 각오로 잊고 싶고요. 예. 어찌됐건 노동자한테는 노동조합만이 우리들의 권리를 찾는 거라는 것을 그 회사도 빨리 인정을 하고 우리 근무하는 그 노동자들도 빨리 인식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노조가 좀 정상적으로 좀 안착되고 저희가 지금 법대로만 해달라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빠른 시일 내에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으라차차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일하신 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중소상공인들과도 연대를 시도하고 또 시민 소비자들이 각성하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다들 마치고요. 박수 치고 끝낼까요? 네. 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래는 YB의 나는 나비네요. 아주 좋은 노래네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국정원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모여주세요. 살이 떠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